자, 저번 영상에서 요동의 탈출에 성공한 오나라의 사신단 장군, 두덕, 진단, 황강 중 진단과 황강이 처음으로 고구려에 도착한 것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고구려와 오나라 대표 사신단의 첫 만남이 두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갈라놓게 될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추천과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고구려. 거짓골을 한 채 아무런 징표도 지니고 있질 않았을 진단과 황강이 고구려인들에게 어떻게 스스로 오나라 사절임을 입증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중국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가운데 그들의 신분과 학식을 문장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단과 황강은 운이 좋았습니다. 그 당시 고구려는 동청한 제위기였는데 요동의 공손씨 세력과는 그리 우호적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진단과 황강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국경의 고구려인들에게 말하길 우리는 오나라 황제께서 고구려에게 보낸 사신입니다. 황제께서 고구려 왕에게 내릴 조서와 많은 물건을 가져왔으나 저 천하의 나쁜 새끼 공소년이 사신단을 습격해서 책임자를 죽이고 물건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만 이렇게 겨우 도망쳐 이곳에 온 것입니다. 고구려 국왕께 우리 황제의 이중을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치 원래 목적지가 고구려였던 것 마냥 거짓말을 했습니다. 고구려인들이 이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는지 여부는 분명하진 않은데 사실 오나라에서 고구려로 바로 가려고 했다면 굳이 공손씨의 영역인 요동반도에 정박할 필요 없이 고구려 땅인 서한평에 바로 정박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일 이후에 오나라의 사신이 고구려에 올 때도 매번 서한평 일대에 정박했습니다. 추측으로는 고구려는 진단과 황강이라고 하는 이 오나라 사람들의 원래 목적지가 공손씨 세력이었고 그들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고구려에 오게 됐다는 사실도 눈치채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고구려 동천왕은 진단과 황강을 중앙조정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나라 송건을 믿기로 결정하고 진단 일행이 중도에 헤어졌다고 하는 장군과 두덕도 찾아오게 했습니다. 동천왕은 이렇게 다시 뭉친 이들 오나라 4인방을 극진히 대접하고 장거리 항해가 가능한 선방까지 마련해서 이들을 남쪽의 오나라로 태워 보내게 했습니다. 이때 고구려의 관리 25명을 동행시켜서 호송하게 했는데 이들은 오해 황제 손권에게 올리는 표문과 함께 담비가죽 1000장, 메딱가죽 10장 등의 선물도 함께 지니고 갔습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진단, 장군, 두덕, 황강은 다시 오나라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4인방이 마침내 손권 앞에 다시 서서 귀환을 보고하게 된 순간 이들은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나라에서 함께 출발했던 400여 명의 동료들을 모두 잃은 채 구사일생으로 생존해서 귀환한 진단 등의 심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삼국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단 등은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스스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손권은 여러 중신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대규모 사절단을 요동으로 보냈지만 이는 공소년의 배신으로 인해 많은 인재들만 잃은 대참사로 끝났습니다. 장미, 허한 등 고위 관료들은 허무하게 타국에서 목숨을 잃었고 함께 갔던 400여 명의 관료들은 생사를 알 수 없었고 이들을 호위하며 따라갔던 금쪽 같은 수군 병력들도 상당한 손실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요동과의 교섭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다가 아무런 소득도 거두지 못한 손권의 정치적 책임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손권 스스로도 조정에서 좌불안석이었고 침소에서도 제대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진단 등 고작 4명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동북방의 고구려라고 하는 신흥 세력의 여러 관원들을 대동한 채로 말입니다. 이렇게 아주 우연하게 찾아온 고구려라는 세력은 순진남 손권에게 매우 큰 인상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 고구려는 요동의 대표 세력도 아니었고 이웃한 공소년 세력을 힘으로 누를 만한 역량도 아직 갖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손권의 입장에서는 기왕 공손씨 세력과 철천지 원수가 된 마당에 바로 옆에서 이를 견제해줄 수 있는 고구려와 우호관계를 갖는 것이 나름 의미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언젠가 고구려가 급성장해서 동쪽의 위나라를 어느 정도 견제해줄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 역할을 해줄지도 모른다고 여겼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손권은 고구려와의 친선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 고구려 사신단이 다녀간 바로 이듬해에 오나라의 대규모 사절단을 꾸려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234년 오나라에서는 사견과 진순을 단장으로 한 사절단이 고구려를 향해 출항합니다.
배에는 동천왕에게 선물할 많은 비단옷과 보물들을 배에 잔뜩 실은 상태였습니다. 오나라 사절단은 고구려와의 교섭을 통해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확고하게 하는 동시에 오나라에 부족했던 군말을 얻어오려는 목적도 갖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에는 좋은 말이 많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고구려 영역인 서안평에 정박했고 고구려 사람들이 오나라 사절단을 안내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때 사절단의 통책임자였던 사괭과 진수는 이전의 요동반도에서와 같은 비극적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자기들은 오나라 배가 정박한 서안평 지역에 머물기로 하고 하위직에 있던 진봉이라는 사람을 먼저 보내서 고구려 왕을 만나게 했습니다. 진봉은 고구려인들의 안내를 받아 수도인 국내성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주변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진봉은 안심하고 공식적인 양국 간 외교 업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진봉은 아주 충격적인 첩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위나라가 고구려에게 오나라 사신이 고구려에 도착하면 요동 공소년이 그랬던 것처럼 고구려 니들도 오나라 사신들을 붙잡아서 죽이든지 해서 공을 세우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봉은 고구려와 교섭을 하기도 전에 국내성을 빠져나와 서안평에 있는 자기 진영으로 황급히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사괭 등 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구려는 위나라와의 통로도 열어놓고는 있었지만 당장 오나라 사절단을 해치거나 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봉이 황급히 도망가 버리니까 고구려 동천왕은 바로 수십 명의 관리들을 서안평으로 보내서 오나라 사절단을 만나서 자기들은 해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해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나라 입장에서는 요동에서의 뼈아픈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천왕이 보낸 사신들이 서안평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결박하고 인질로 삼아 고구려 측과 대치했고, 이 과정에서 오나라 사신들은 자신들의 안정을 보장하고 오나라에 가져갈 많은 군마들을 내놓으라고 난데없이 인질극을 벌이게 됩니다. 이 소식이 고구려 조정에 전해지자 동천왕은 다시 사람을 보내 사괭 등 오나라 사절단에게 사죄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말 수백 피를 내주며 달랬습니다. 이에 사괭은 곧 고구려 관리 30여 명을 풀어주었습니다. 오나라 사절단은 극심한 트라우마 때문에 스스로 고구려 수도에 갈 엄두는 나지 않았는지 고구려인들에게 자신들이 가져온 손권의 국서와 선물 등을 갖고 가서 동천왕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일이 틀어졌다지만 사괭의 이러한 조치는 방문왕국가의 통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구려 조정은 과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아무튼 오나라 사절단은 서둘러 고구려에서 받은 말들을 배에 싣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어이없는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오나라의 배가 작아서 말 수백 필 가운데 고작 80필밖에 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신단은 많은 말들을 항구에 그대로 내버려둔 채로 배에 허둥지둥 탑승하여 오나라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서안평의 항구에는 갈 곳을 잃고 배회하는 말들과 멀어져가는 오나라 선단을 멍하니 지켜보는 고구려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손권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첫 번째 고구려 방문 외교는 이처럼 희한한 해프닝들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고구려인들이 사괭 등 오나라 사절단의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든 남의 나라에 와서 국왕의 접견을 거부하고 왕이 보낸 사신들을 잡아 임질극을 벌이는 행동을 했다면 잘된 외교라고 보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순진한 손권의 생각은 또 달랐습니다. 이렇게 온갖 해프닝 속에 맞춰진 오나라와 고구려와의 인연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고구려 입장에서는 그냥 좋게 봐주려 했던 것 같긴 한데 국제관계에서 이 해프닝이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이건 제가 3부에서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